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24일 일요일 오후 1시 33분입니다. 원래 5편은 그리스 사태를 하려고 했는데 그리스 사태랑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를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동영상이에요. 자, 왜 이걸 합쳐서 하냐면 이게 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사태가 너무 일시적으로 끝나서 되게 짧게 끝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의미가 있는데 짧게 보면 의미가 없고 길게 보면 의미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걸 코로나랑 연결해서 보셔야 한눈에 들어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종가 먼저 보겠습니다. 종가. 자, 리만 브러더스 사태를 거쳐서 상승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닥이고, 예, 상승해서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예. 그쵸? 여기서 고점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꼭지야. 종가 기준으로는 여기가 꼭지라는 거죠. 네? 여기가 꼭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에요. 그러면 기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가 발생했냐? 그리스 사태가 터졌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왜 문제냐면 그리스 사태가 터진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잖아요. 여기라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터지고 끝났는데 여기는 오류투성이에요. 예? 여기는 오류투성이라고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오류예요. 그리고 여기가 바닥이죠. 예. 근데 이 그리스 사태 때의 종가를 코로나 사태가 깼어요. 이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태만 따로 떼놓고 보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자, 그리스 사태 때의 종가는 얼마냐? 1769구. 예. 코로나의 종가는 얼마냐? 1753이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태의 종가를 코로나 사태 때 깬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완성이 됐습니다. 이해되셨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이 돼서 완성이 됐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네. 그리스 사태 때의 종가를 코로나 사태 때 깼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상승했으니까 여기서 다시 따져야 되는 거죠. 네, 지금 상태는 여기서 다시 따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오류가 없습니다. 네? 오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생기는 최저가 뭐더니 뭐니 하는 이런 거는 되게 국지적인 문제라고. 예? 여기서 생긴 최저가의 문제는 국지적이라고요. 국지적. 진짜는 여기서부터 따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다음 저가를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가를 보겠습니다. 저가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하락한 거냐? 예.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요 저가가 시작인 거죠. 역시 그리스 사태죠. 예? 그리스 사태 때에 만들어진 요게 기준이에요. 여기서부터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지고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예? 여기가 바닥. 그럼 어딜 깨야 돼요? 여길 깨야 되는 거지. 예. 이해되셨죠? 왜 여기가 깨지는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이렇게 쭉 연결해서 보시면 여기가 바닥이잖아요. 쭉 연결해서 보시면 여기가 바닥이라고. 여기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사태 때 깨져야 될 저가를 만든 거고 코로나 때 완성을 한 거죠. 자, 여기 1번. 그죠? 여기 2번인데 여기에 무수한 저가들이 있어. 다 오류야. 그죠? 2번이 여기 그리스 사태.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코로나 사태죠. 네. 딱 한 방에
이 오류를 다 해결한 거예요. 한 방에 끝냈어요. 한 방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사태랑 코로나 사태는 하나로 묶어서 봐야 돼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 수없이 많이 발생한 오류를 보고 질렸겠죠. 저라도 질렸을 것 같아요. 고가. 자, 고가는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여기.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근데 고가가 문제가 있어요. 예? 고가는 조금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 사이클이 끝났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만약에 한 사이클이 끝났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됐다고 치자고요. 여기서 사이클이 시작됐다고 쳤을 때 여기 이 지점을 만약에 고가로 가정하는 거예요. 여기를 고가로 가정해 보자고요. 실제로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예. 여기가 고가라고 가정했을 때 보시면 낮죠. 이 투자 심리도를 넘은 저 케이스가 없어. 예. 그런데 바닥이 어디냐면 바닥이 여기에요. 여기. 바닥이 여기에요. 근데 이미 붕괴됐어. 붕괴됐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사이클로 연결했을 때 가장 낮은 고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낮은 고가가 제가 알기로 이거예요. 맞죠? 이 고가가 제일 낮아요. 이 저가가 가장 낮았듯이 이 고가가 가장 낮다고. 1970이죠? 예. 1972 아래의 고가가 나와야 완성이 되는 거지. 근데 유효 시간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오류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고가는 오류인 거예요. 예? 지금 고가의 환경은 오류라는 거지. 왜냐하면 지금 구조나 위치로 봤을 때는 1972보다 낮은 위치에서 한 방 봉 하나는 그려줘야 이게 정상적인 봉이 되는데 어쨌든 고가로 봤을 땐 오류라는 거죠. 지금 종가나 저가로 봤을 땐 오류가 없어요. 오류가 없습니다. 지금 고가만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시간은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 오류의 시간이 유지될 수 있는 건 딱 한 번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작년 저점을 깨면 저는 1972 아래까지도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봐요. 예, 작년 저점을 깬다면 충분히 그런 가능성은 남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왜 그리스 사태랑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사태를 같이 연결해서 보는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예. 월봉으로 보시면 코로나 사태 때 여기는 왜 내렸는지 알 수 없어요. 예? 분기봉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데 사실 월봉으로 보면 내릴 자리가 아닙니다. 월봉으로 보면 올라가다가 쳐맞았어요. 예. 저는 이거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여기가 이렇게 좀 올라가다가 내려갔단 말이에요. 올라가다가 내려갔다. 근데 내려간 자리가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없는데 월봉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사태 때도 오류가 있어요. 이건 월봉으로는 그리스 사태 때는 계산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분기봉으로는 계산이 안 돼. 아무런 의미가 없는 자리에서 터졌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종가 먼저. 종가 여기서 오류 터졌죠. 여기서 오류 터진 거잖아요. 그래서 쏟아진 거잖아. 어디 깨야 돼? 여기 깨야 되죠. 여기. 예, 여기 깨야 되잖아요. 종가는 아니구나. 종가는 오류 없어요. 종가는 오류가 없네. 희한하네. 종가는 오류가 없고, 저가로 봐야 돼요. 저가로 보시면, 저가 중에 제일 높은 게 이거고, 예? 저가 중에 제일 높은 게 이거고, 제일 낮은 게 이거예요. 예? 제일 낮은 게 이건데, 여기서 떴어요. 여기서 깨달라고 신호 떴습니다. 자, 요렇게. 그래서, 예, 그리스 사태 터졌을 때, 거기가 깨진 거죠. 자, 1번, 그죠? 2번.
근데 보시면 여기까지는 수평으로 가다가 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수평에 만들어졌던 저가를 깨야 되니까 얘가 깨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딱 걔가 깨졌잖아요. 이렇게 A, B. 그러니까 월봉으로 보면 왜 저기까지 내렸는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분기봉으로 봤을 때는 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자리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가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냥 잘 내렸어요. 여기도 여기 기준이에요. 여기 기준이라 여기가 제일 높은 고가니까 그 밑으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잘 맞은 건 저가였어요. 자, 그리스 사태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코로나 사태 때는 없었다 그랬잖아요. 월봉은 상승하다가 얻어 터진 거라 사실 이게 지금 이게 내려가다 얻어 맞은 게 아니에요. 올라가다 얻어 맞은 거지. 근데 지금이랑 연결해서 보면 이게 이제 골 때려지는 거예요. 자, 분기로 봐야 되나? 분기는 다 봤죠? 분기는 다 봤고 월봉으로 볼게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연결해서 보는 습관이 필요하거든요. 분리해서도 보고 연결해서도 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서 내렸잖아요. 여기서 내려서 이렇게 내렸죠. 여기가 바닥이에요. 바닥이고 이게 올라갔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가 그 고점이고 여기가 쌍봉이에요. 어깨죠, 어깨. 여기가 머리고 여기가 어깨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종가가 여기까지 내려오면, 그죠? 여기까지 내려오면 이제 여기를 깨도 상관없는 거죠. 종가 구조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저가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 저가도 여기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갔다가 지금 올라가서 지금 상승하고 다시 내려오고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여기 머리하고 어깨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깨가 낮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깨가 낮다고요. 원래 상승장에는 어깨가 이런 식으로 안 만들어져요. 보여드릴게요. 여기 이렇게 가잖아. 이렇게. 지금 어깨를 만드는 형태를 잘 보시면 상승할 때 어깨 만드는 거 보세요. 이게 쳐올린다고. 저가를 이런 식으로 쳐올려요. 쳐올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쳐올리는데 여기는 그게 없어. 그게 없다고요. 이게 지금 보시기에 엄청나게 강하게 끌어올린 형태인가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상승을 할 때 저가 투자 신비도도 강하게 같이 뻗어서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안 보인다라는 게, 그게 저는 이제 특이한 거예요. 보통 이제 저가 투자 신비도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올린다는 거지. 상승할 때 저가 투자 신비도 빡빡 올린다고 이렇게. 이해되시죠?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렇게 주가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가 투자 신비도도 이런 식으로 강하게 올리는데 얘는 지금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했던 케이스가 과거에 어디죠? 지금 강하게 내리꽂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인 자리가 여기랑, 그죠? 여기밖에 없잖아요. 여기랑 여기잖아요. 이런 지지부진한 형태의 흐름은 여기 빼고는 안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인다고. 그러면 지금이 이런 형태거나 이런 형태라는 거잖아요. 이런 형태이거나 이런 형태라는 거잖아요. 이 형태가 A, B, C 비슷한 형태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쭉쭉 뻗어 올리는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관심 있게 보세요. 지금은 저가 투자 심도가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되고요. 지금은 상승 상태가 아니에요. 상승 상태가 아닙니다. 하락하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저가를 깨든 안 깨든 하락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 요게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예.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이 위치가 무너지면 사이클이 연결되는 거예요. 예? 요 투심상으로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여기가 데드라인이에요. 여기가 데드라인입니다. 여기를 지켜야 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든지. 근데 여기가 붕괴되면 여기랑, 그쵸? 여기를 한 사이클로 쭉 이어가지고 이렇게 하나가 돼야 되니까 이제 여기가 깨질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낮아져야 되는 그 투자 신미도의 위치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데, 보시면 이건 좀 높이가 같으니까 얘도 이 종가가 이 밑으로 내려가면, 그죠? 종가 투자 신미도가 이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예, 이게 연결돼 가지고 이 종가를 붕괴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고가. 여기는, 예, 지금 여기가 고가잖아요. 쭉 내려갔다가 이제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뭐 검토해야 될 게 없어요. 예? 여기는 아직 검토해야 될 사항은 없다 라고 보여집니다. 고가는 오류가 많아요. 예. 월봉으로 봤을 때 고가는 거의 오류 투성이에요. 그래서 이 고가로 탐지하는 거는 좀 쉽지 않은, 예,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이 어렵죠. 예? 지금 장이 되게 어렵다고요. 월봉으로 보면, 예, 복잡해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여기를 기준으로만 따져보는 거죠. 아직 이 기준으로 봤을 땐 최저가 모드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예? 아무것도 없다고. 아직 이 옆에 있는 이 고점과 연결해서 분석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단독으로 분석했을 때 이 위치에서 지금 어떤 신호가 발생한 상태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월봉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없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류가 없는 거고, 지금 이제 오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건 분기봉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분기봉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예,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예를 들면 종가를 본다. 종가를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종가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죠. 자, 종가를 잘 보세요. 지금 종가는 여기랑 동급이에요. 이 위치랑 여기랑 동급이라고. 예? 무슨 얘기예요? 여기랑 동급이라는 거죠? 여기랑. 예? 여기랑 동급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다음 봉에서 내리면요. 다음 봉에서 내리면 얘랑 동급이에요? 얘보다 낮아져.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 종가가 하락하고 다음 분기에도 종가가 하락하면 1753 여기까지 열리는 거겠죠. 예, 종가 1754까지 열리는 거예요. 왜? 제일 낮아지잖아요. 제일 낮아진다고. 예, 여기보다 낮아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이클로 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 바닥이고 여기가 바닥에서 다시 오른 것처럼 해석을 하는데, 얘가 더 낮아지면 얘가 바닥이 아니라 얘가 바닥이 되는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고 해석해야 되니까 이 종가를 바닥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분기의 종가 하락은 코로나와 동급이 되는 거고, 동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연결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연결하면 여기가 타겟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죠? 여기가 타겟이 되는 건데, 이게 더 길게 해서 지금 여기서부터, 그쵸? 그리스 사태 터지기 전부터 연결해서 보면, 예, 쌍봉을 만든 거죠. 이렇게 봉 만들고 쌍봉 만들고 다시 떨어지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열리는 거는 1750대까지 열리는 거예요. 자, 다시. 종가 중에 제일 높은 종가를 여기로 봤을 때, 그죠?
얘가 지금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려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하나의 바닥을 만들었잖아요. 1번, 2번. 그래서 얘가 지금 바닥을 완성한 거잖아요. A, B 해서. 예? 이렇게 완성을 했다고. 근데 얘가 올라가서 1번을 예, 넘어버리면 어쨌든 이제 새로운 고점이 나오는 거고 1번을 넘지 못하면 요 2번을 깨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렇게 올라갔어. 예? 근데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바닥을 찍었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돼도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 돼. 그럼 얘가 바닥인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움직이든 얘가 바닥이야. 그런데 이렇게 움직였는데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찍었는데 얘가 올라와서 얘를 못 넘어. 근데 얘가 여길 깨는 거예요. 여길 깨면 이게 머리고 이게 어깨고 얘가 바닥인 줄 알았는데 바닥을 새로 갱신한 거죠. 예? 경신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한 사이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지금 이 상태에서 여기를 찍을 때까지는 이 사이클과 이건 분리되는 거예요. 요게 한 사이클이야. 근데 이번 분기에 내리고 다음 분기에 내리면 이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게 이게 한 사이클이고 이게 한 사이클이 아니라 이렇게 한 사이클로 연결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범위가 넓어지죠. 예. 범위가 확대된다고. 범위가 확대되면서 그러면 이 종가부터 예. 여기까지 연결해서 제일 낮은 걸 깨야 되니까 얘가 깨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 수치가 1754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내리면 이 정도까지 내릴 수 있는 예, 여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종가 하락이 나오면 상승에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결부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는 그냥 작년 저점 붕괴하고 끝나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시면 작년 저점을 넘어서 목표치가 확대되는 거예요. 지금의 종가 투자 심의도의 위치는 생각하신 것보다 훨씬 낮은 위치에 있어요. 최저치야. 예? 그리스 사태 이후 지금이 최저치라고요. 종가 투자 심의도의 위치가. 예, 그 얘기는 종가도 최저치가 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거고, 다만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하고 동급이에요. 코로나 사태 때하고 동급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하나 더 내리면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감안하시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종가가 여기서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죠. 그러니까 여기 깨져야 되는, 요 종가가 깨져야 되는 상황이 나온 건 아주 짧게 나왔고요. 저가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저가죠. 그리고 여기서 붕괴했잖아. 자, 여기 저가를 깨야 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죠. 그러니까 여기를 깨야 되는 거지. 여기도 최저가 모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쵸? 네. 여기요. 하나, 둘, 셋. 그러니까 여기가 깨지는 거지. 네? 1890대가 깨지는 이유가 올렸다가 내리면서 저가를 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런 짧은 구간에도 이제 최저가 모드 같은 게 나오면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런 게 나오면 좋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런 게 뜨면 좋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이만큼을 내리 깨잖아요. 이만큼. 그죠? 이 정도의 공간을 그냥 한 번에 뭉개버리잖아요. 여기 저가가 얼마냐면 1891이에요. 그리고 여기 고가가 얼마예요? 2277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1891, 2277. 그러면 2277에서 1891을 빼볼게요. 2277에서 1891
1891, 2277에서 1891을 빼면 386포인트를 뺀 거예요. 그죠? 386포인트를 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못 빼겠어요, 그거?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별 차이 안 나는데? 지금 종가 얼마예요? 2508이에요. 예? 2508. 2508에서 빼기. 저가 얼마예요? 2134죠? 예, 374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빼야 되는 지수의 위치와 예, 코로나 때 고점 찍고 내리는 목표치까지의 거리 별 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달에 종가가 하락해서 마감한다라는 건 과거에 있었던 일들이 반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응?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응? 이런 일이 있었다고. 지금도 그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는 거예요. 왜? 같은 구조야. 구조적으로 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종가는 굉장히 심각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종가는. 지금 저가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가는 지금 그 정도까지 안 내려왔어. 그 정도까지 내려오려면 지금 얼마냐면 50이거든요. 50인데 여기는 지금 3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이 더 떨어져야 동급이란 말이에요. 지금 상태에서 20이 더 떨어져야 여기랑 동급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동급이 아니에요. 지금의 구조로 보면 코로나 때랑 저가는 동급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종가는 이미 동급이에요. 내려가면 동급이라고. 그래서 이게 생각하신 것보다 단순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제가 이게 무조건 내린다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어요. 워낙 잘 방어를 하고 있고 똑같은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락하지 않고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게 폭락으로 이어질 거고 작년 저점을 무조건 깰 거고 뭐 코로나의 저점도 무조건 깰 거니까 하락의 배팅에서 돈을 많이 버세요라는 이야기는 못 하겠다고요. 다만 그런 환경과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고려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의 형태가 코로나 때하고도 유사하지만 과거에 버블이 무너지는 경제가 무너지는 구조의 형태를 유사하게 가지고 있고 그 당시에 발생했던 대부분의 최저가 모드는 완성을 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최저가 모드의 발생 빈도도 꽤 있었잖아요. 그 미국 경제 대공황, 그 다음에 일본의 경제 버블, 그 다음에 IT 버블, 리먼 브러더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 사태랑 그 다음에 코로나 때를 다 살펴보시면 유사한 형태들은 계속 있었고, 그때마다 국지적으로라도 최저가 모드가 발생하고 그를 해소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승하려면 아예 최저가 모드가 나오지 않는 게 좋아요. 상승을 하려면 최저가 모드 자체를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한 거고, 여기서 만약에 최저가 모드를 만든다라는 거는 반드시 상승한다라는 전제를 일단은 붕괴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상승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구조는 상승장에서 안 떠요. 최저가 모드의 구조가 발생하는 건 대부분 하락장에서 뜨는 거지 상승장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최저가 모드가 발생한다라는 건 아직 하락장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고, 그러면 지금이 대세상승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건강한 조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반등을 마무리하고 있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에도 동일하게 최저가 모드가 있었고, 최저가 모드를 해결하면서 바닥을 찍었다라는 걸 감안해 봤을 때, 만약에 이번 달 3분기죠. 3분기 종가가 2564.28, 337.95 아래에서 마감하게 될 경우
하락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류를 해소하는 방법은 저가를 지키는 겁니다. 응? 오류를 해소하는 방법은 저가를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9월 달에 저가를 10월 달에 지키면 오류가 나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저가 모드를 만들어 놓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근데 그렇게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9월 달에 저가를 지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방송에서도 제가 이야기할 때 저가를 지키면 선방이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를 길게 만들어 놓고 그 아래 꼬리를 지키고 위로 올라가 버리면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만약에 지금 3거래일 동안 저가를 붕괴하면서 현재 만들어져 있는 저가, 전분기 저가 말고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저가를 붕괴하면서 아래 꼬리가 거의 없는 음봉으로 마감을 했을 때 10월 초에 만약에 9월에 저가를 붕괴하게 되면 최저가 모드의 영향을 어쩌면 강하게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